네, 안녕하세요. 정동민 국어논술 중등부원장 박보라입니다. 설명회 예정을 해놓고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돼서 일단은 안타깝고 그리고 좀 걱정이 많이 되고 그래요. 우선은 제일 뭐니 해도 아이들, 학생들 또 어머님들 가정에 건강하게 무사히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까지 네, 간절히 기원합니다.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수업이 아니라 설명회이다 보니까 저 이거를 안 가졌는데 설명회이다 보니까 이제 시간상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빠른 속도로 할 수 있게 중요한 부분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집은 지금 홈페이지나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유튜브 옆에 링크 걸어놨어요. 그래서 자료집은 따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오늘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들은 이제 중요한 몇 가지 것들만 간추려서 이제 몇 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제가 드릴 거는 중등국어 역시 가장 이제 지향하고자 하는 거는 뭐니 해도 이제 수능 국어, 그날 수능 보는 그날을 향하고 있겠죠. 그래서 수능 국어의 어떤 형태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내년 보게 되는 형태가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바뀌게 되고 어떠한 걸 주안점으로 줘야 되는지 그걸 간단히 말씀드려야지 중등국어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우리 지금 현재 정동민 국어에서는 어떻게 커리를 운영을 하고 있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 학원 내에서 실제 수업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수능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뭐 다른 거는 뭐 정시의 변화라던가 수시의 뭐 치수의 수치의 변화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은 몇 가지 있지만 그런 거는 이제 예비 고일이 되면 또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 현재 제가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설명회를 듣고자 합니다라는 이렇게 예약을 받았을 때 중3, 예비 중3도 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예비 중1이나 예비 중2가 훨씬 더 많았던 걸로 제가 이제 이렇게 리스트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부의 어떤 수능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원하신다면 저희 학원에서 이미 이제 어제 또 그저께 이제 그 수능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것 또 그다음에 논술 원장님이 입시에 대한 걸 굉장히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 설명회 한 거 링크가 편집이 돼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 홈페이지에 그러면 이제 그걸 자세히 또 보셔도 되고 아니면 따로 연락을 주셔도 이제 자세히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등에서 우선적으로 조금 봐야 될 것은 중등에서 어떤 국어 과목 이제 입시 전반적인 것보다는 국어 수능 국어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기는 자료집에도 나와 있고 여기도 나와 있는데 지금 뭐 정대평가냐 상대평가냐 이거는 뭐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아무래도 상대평가 있는 과목이 1등급 받기가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그 과목에 조금 더 치중을 하고 더 열심히 해줘야 되는 에너지를 좀 많이 쏟아줘야 된다는 건데 국어는 단기간에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 그건 뭐 어머님들도 알고 계시고 저희가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충분히 뭐 계속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 국어 과목에서 가장 크게 변하는 것은 내년도부터 과목을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하단에 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에서 비문학하고 문학은 같이 시험을 봐요. 똑같이 공통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요 두 가지를 선택 과목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2022학년도에 이제 예시문항지를 가지고 왔어요. 이제 요것도 이제 자료지 지금 이렇게 보면 아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예시문항지를 보게 되면 자료집에도 이제 자세히 나와 있고 요게 뭐 이런 스타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될 점은 지금 우리 당장 중학교 친구들이 이걸 시험 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아직 이제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이 화법과 작문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여기 지문에서는 지금 발표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발표문에 관련된 뭐 지문을 제대로 독해를 하고 이해했을 때 풀 수 있는 문제고 그래서 화법과 작문이 그런 거에 과목에 해당되는 거고 근데 언어와 매체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매체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뭐 인터넷부터 이제 다양한 매체에 따른 어떻게 소통을 하고 뭐 이런 것들에서 아마 이제 우리 친구들이 시험 볼 때쯤 되면 좀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제 지금 이제 언어죠. 이 언어는 중학교 친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과목이지 않을까 우선은. 그래서 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중학교 친구들이 저희 학원에 먼저 내원을 했을 경우 이제 시험, 지필고사를 보고 내원하시는 경우가 시험을 못 봤어요. 이제 이럴 경우가 그 해당 학교의 시험 범위가 문법일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문법은 아무래도 이제 혼자서 공부하는 게 힘들기도 하고 왜냐하면 어휘가 어려울 수 있고 개념이나 이런 규칙을 다 적용하는데 혼자서 힘들어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뭐, 그러면 시험 과목 이렇게 바뀌면 제가 이제 한 번씩 얘기하거든요. 야, 너네 그래서 문법 이거 지금 안 하면 안 돼. 막 지금 놓치면 내년에도 힘들고 고등학교 가서도 힘들어. 지금 우리 할 때 한 번에 우리 잘 하자. 개념 잘 잡자.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애들이 하다가 그냥 안 할래요. 그냥 오늘은 이번 시험은 포기할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이제 그때 이제 애들한테 이제 계속 얘기를 해줘요. 근데 지금 과목이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를 지금 선택할 수도 없지만 고등학교 가서도 그때 나 이거 하나는 공부 안 하고요. 이건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건 좀 곤란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중등 국어 과목에 한해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뤄야 한다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내년도부터 시험이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이 올해 21학년도 지난주에 봤던 그 수능 국어에서 좀 많이 나타나지 않나 싶어요. 지난주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번 시험은 아니고 이제 2년 전, 그 다음에 이번 시험에 오답률을 이제 지금 수치를 가져온 건데, 2년 전, 이제 3년 전 하면서 이렇게 보통 이제 불수능이라고 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국어 과목이었어요. 그쵸,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설명회를 개최를 하면 어머님들께 중등국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언급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는 고등도 마찬가지예요. 뭐 수학, 영어, 과학, 수학, 영어 늘 뒤로 밀렸던 게 국어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굳이 저희가 설명회를 하면서 어머니 국어가 지금 당장 필요해요. 국어가 발목을 잡을 거예요. 이런 얘기는 굳이 안 해요. 안 해도 어머님들이 다 알고 계시고 학생들도 직접 체험해요. 그래서 뭐 동생인 친구들이 국어학원에 중학교 1학년인데 2학년인데 벌써 왜 왔어? 막 그러면 이제 뭐 위에 형이 또는 뭐 누나가 언니가 이렇게 공부를 잘 하고 있는 친구들인데 늘 문제가 되는 게 국어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 그래서 저보고 가래요. 근데 우리 누나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들 진짜 많이 해요. 그렇게 오는 친구들이 그 어린 꼬맹이 중학교 1학년 애들이 자기 형 보면서 그래서 국어 하려고요. 뭐 이러면서 이제 학원 문을 두드리는 거죠. 이제는 국어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걸 굳이 저희가 어머님들께 설명해 드리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져온 게 지난번에 이제 어떤 문항들이 어려움을 겪었나 이제 보면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2년 전에 과학 지문이 엄청 길게 나오고 불수능이라고 하면서 여기 지금 80.8%의 오답률을 보였던 비문학 과학 문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게 저도 지금 기억나는 게 나오자마자 뉴스에서 이런 문제를 내는 게 타당하냐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조적으로 어려웠고 지문 배경도 모르면 힘들었고 뭐 등등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작년에는 그보다 훨씬 더 쉬웠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제가 준비한 거는 올해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형태를 이제 오답률 그걸 가져갈 때 그때 시험을 보면서
이 비문학에 대한 지난 그 2년 전의 불수능처럼 그렇게 어려운 굉장히 지문이 길거나 구조가 아주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 이건 너무 무리구나. 이제 어느 정도의 선에서 아이들이 이 정도 읽기 수준이면 돼라는 선에서 이제 문제를 냈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 역시 시험이 끝나자마자 전문가들은 이야기하죠. 쉬웠다. 크게 어렵지 않았다. 근데 이건 진짜 그런 게 저희도 이제 시험 애들이 이제 국어를 끝날 때쯤에 이제 답지하고 문제지를 받아서 선생님들끼리 이제 단톡방에 올려서 다 봤거든요. 근데 뭐 국어과 고등부 선생님들, 뭐 고3 선생님들 뭐 다들 역시 그렇지 그래 EBS 연계는 좀 많이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시험 되게 쉬웠다. 코로나 때문에 애들 힘드니까 그래 너무 어렵게 되면 안 되지. 다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문가들도 언론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급 컷이 뭐 86에서 89까지 보고 있죠. 거의 이제 그 점수 때면은 아까 그 과학 지문 엄청 어렵게 나왔던 그때 87점이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럼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 물론 이제 지금 올해는 좀 특수한 상황이죠. 올해는 특수한 상황이라 아마 저 같았어도 고3 친구들이 이렇게 자기 컨디션을 유지를 하면서 공부를 차근차근 해나가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이제 학습량의 부족이나 이런 문제점이 가장 컸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모평에서도 나와 있지만 대체적으로 다 아이들이 오답을 보이고 있는 건 독서예요. 비문학. 그리고 역시 올해도 1번, 그러니까 1위에서 10위까지를 보면은 1위, 2위 문법 문항을 빼면 제외한 다 독서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독서가 어렵지 않았거든요. 막 되게 막 배경 지식을 알아야 된다. 북학이 나온 거 빼고는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었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느냐? 이제 아마 전 지금 이런 현상들이, 그리고 올해 지금 이게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비문학에 대한 어려움은 전 계속될 거라고 사실 봐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이제 상위권 친구들은 꾸준히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독해 실력이 있겠으나 보통의 친구들은 진짜 비문학을 힘들어요. 그냥 딱 받으면 재미없어요. 그래서 넘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근데 그건 그냥 어머님들도 사실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긴 책을 읽고 싶어 하지 않고 그냥 영상만 일단 집중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오랜 기간도 책을 읽으려면 최소한 되게 짧은 거 말고는 한두 시간을 앉아서 읽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읽을 때 그 긴 시간 동안을 집중하는 게 쉽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에서 물론 이제 수능 지문은 뭐 몇 시간 보는 건 당연히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호흡을 읽을 수 있다는 거가, 얘는 스토리가 들어간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재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소설에 이제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들은 그래도 책을 조금 읽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자기에 관련된 나와 이제 좀 경험이 비슷한 공감을 할 수 있는 이런 스토리들이 나왔을 때는 등장인물을 머릿속에 상상을 하죠. 그리고 그 등장인물과 인물들 간의 갈등을 유발을 하는 걸 그 상황들을 이렇게 자기가 상상을 하죠. 그래서 그때 느낄 수 있는 분위기라던가 그 주변에서 지금 현재 지문에선 나와 있지 않지만 문장상으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주변에서 말하고 보고 있는 그들의 어떤 주변의 시선들 뭐 이런 것들도 상상을 해요. 읽으면서. 그게 책의 매력인 거죠. 그리고 그게 아이들의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문제는 비문학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등장인물 세울 인물이 없고 인물이 없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주어를 찾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재미가 없으니까 읽기는 읽어요. 제가 숙제를 내줘도 읽기는 읽는데 정말 말 그대로 글만 읽어오는, 이렇게 글자를 읽는 거지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방금 얘기한 그 문장과 관련된 걸 자기가 이미지화해서 생각을 막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오늘 나 뭐 했지? 이따가 떡볶이 먹어야지? 그러면서 계속 책을 읽는 거죠. 이런 현상들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심화반하고 특반으로 나눠서 이제 중2, 후반과 중3은
이제 독서 토론을 이제 수업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지난 과정이 했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이제 책을 했어요. 근데 이때 이제 심화반 친구들이 아무래도 모든 친구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어려워했어요. 어려워한 거는 그 내용이 어머님들도 그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단문이에요. 단문이고 딱 펼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되게 쉬운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왜냐하면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서 선생님 재미없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죠. 그래서 숙제하기가 어려워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제가 이제 힌트를 줘요. 어떤 배경 지식을 조금 설명을 해주고 이제 그래서 이제 좀 하는가 싶어도 거기에 나오는 문제 그 다음에 문제는 또 어휘인 거예요. 어휘가 또 안 되니까 이 문장을 읽어도 설령 집중하고 성실하려는 친구들은 막 읽다가 딴 생각이 들어요. 막 해서 오늘 무슨 드라마 막 이렇게 생각했다. 아니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또 막 책을 읽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중간중간 어휘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게 또 막혀서 그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면의 것들을 놓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책은 기아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곡물투기라는 게 어느 챕터에 이제 계속 쭉 나와요. 그럼 투기라는 단어를 몰라요. 그럼 이제 얘네들이 찾아야 되는데 왜 안 찾는지 찾아도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투기라는 단어를 몰랐을 때 문제는 그 비문학을 독해하는데 어떤 어려움이냐. 자, 곡물투기를 몰랐어. 그러면 그 이후에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모르고 사실 그 책에서 진짜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건 어떤 그 자유주의 경제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이들 거기까지는 접근을 절대 못하죠. 왜냐하면 그 책에 그 작가가 장지글러가 대놓고 그렇게 신자유주의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막 이렇게 쓰지 않거든요. 곡물투기를 하고 있는 기업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면의 것을 아이들이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독해력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아이들이 독해를 잘 못하는 건 길게 읽어보지 않았고 쭉 앉아서 읽어보지 않았고 어휘가 어려운 점들이 너무 많았고 근데 이게 이 정도는 해줘야 돼 라는 평가원에서 설정해 놓은 것도 사실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가 많이 있다는 거. 중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비문학을 처음 접하게 되면 일단은 겁내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 이제 계속 그렇게 두진 않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 지금 이제 이 문학 개념 부분인데 아마 이번 2021학년도 국어에서의 포인트는 연계 지문도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연계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학 부분에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그것과 연관된 연계 작품들을 내가 잘 해석할 수 있고 적용하느냐 해서 오답률이 주느냐 마느냐에 결정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중등 국어에서도 이제 저희 중등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학원 정동민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중등 국어에서는 정말 이래야 해요. 이 세 가지 것들 독해, 그러니까 우리 방금 아까 얘기했던 독해력, 그 다음에 이제 문법, 문학 파트로 이렇게 크게 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이제 이 부분은 자세히 이제 세부사항으로 뒤에 설명을 해드릴 건데, 저희 정동민 국어에서는 문법 영역과 문학을 국어 파트에서 1시간 반 동안 진행을 할 거고요. 또 1시간 반 동안 그 독해력 부분과 문학 파트를 다시 또 하게 될 거예요. 문학은 앞으로도 어려워질 거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내용 파악은 당연히 국어 수업을 통해서 들어야죠. 그거는 작가에 대한 거나 뭐 이런 것들은 알아야 되지만 혼자서 할 수 있는 개념을 적용하고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국어에서 수업 배운 거를 독서 토론에서도 계속 적용하면서 연습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면 일단 저희
정동민 국어에서는 1년을 5과정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재원생이신 어머님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1과정이 현재 저희가 이제 12월 말부터 개강을 하게 되는 1월달, 2월달에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9주로 예정하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 주 밀려서 9주로 예정하고 있고, 그 주는 독서 토론과 국어 수업을 오로지 이제 오롯이 다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2과정부터 5과정까지는 중2, 중3에 한해서는 학교에서 지필고사를 본다면 이제 뭐 보겠죠. 근데 또 어떨지 모르니까 사실 중2 같은 경우 이제 또 자유학기제에 들어가서 1학기 때 시험을 안 보겠다라고 하는 학교도 또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제 어쨌든 지필고사를 본다면 지필고사를 볼 때는 내신 기간으로서 독서 토론 수업을 하지 않고 이제 국어 수업으로 내신 수업을 다 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간은 방금 얘기했듯이 국어와 독서 토론을 같이 병행을 해서 수업을 하는데, 한 과정이 끝나면 그 과정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이제 주제하고 테마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커리를 이제 자료집에는 넣어놨어요. 그럼 이제 그 자료집에서 뭐 문법이나 문항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잠깐 아이들이 어려워한다고 했는데, 그 학교에서 올해 2015년, 그러니까 올해는 아니고 2015년도에 교과서 개정을 하면서 중학교에서 배워야 할 문법이 상당수 많이 어려운 부분이 고등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애들이 많이 안 배워요. 뭐 피동사동 제일 어려워하는데 그 부분도 빠지고, 뭐 의문할 때도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부분은 어차피 고등학교 가서도 해야 되는 부분이기에,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때 문법은 너무 이게 1학년 때 친구를 저희가 사실 3학년 때 배울 때과 같이 다 하진 않아요. 애들이 필요성이 없어서 잘 못 받아들여요. 하지만 조금 그 다음 학년도까지는 문법을 1년 동안 조금씩 다 해요. 그리고 문법 내신 기간 때가 되는 그 과정에는 정규에도 내신에도 계속 특강으로 문법은 계속 돌리는 거죠. 문법을 한 바퀴 돌리고 2학년 때 또 한 바퀴 돌리고 3학년 때 돌리고, 그다음에 예비고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문법을 계속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딱 1년 된 것 같아요. 1년 조금 더 됐군요. 문법을 특강으로 저희가 이제 중학교 2학년 예비중2를 대상으로, 예비중2, 예비중3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독서 토론도 그 고등에서 할 작품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문법도 특강을 했는데, 하다가 2회차인가 남겨두고 코로나 때문에 결국 이제 학원을 오프라인 수업을 할 수 없어서 겨우겨우 막 이제 아이들한테 막 전화 통화로 이렇게 좀 알려주고 개념만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지었던 게 마지막 특강이었어요. 그래서 여름방학도 뭐 여름방학 거의 없다시피 했으니까 또 특강을 못하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 뭐가 됐든 저희는 아이들이 최상의 상태에서 고등부로 올라가는 게 저희 중등의 가장 큰 목표예요. 그래서 고등부 선생님들이 지금 우리 중등 친구들을 만났을 때, 개념 잘 잡혀 있다.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 공부할 자세가 되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듣는 게 목표죠. 그래서 문법은 이제 간혹 가다가 왜 문법을 이렇게 뭐 정규 수업에서 이렇게 적어요라고 하는데, 결코 저희가 문법을 소홀히 하거나 적게 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문법이든 문학이든 아이들한테 지금 그 재학년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을 지금 전문가인 선생님들이 저희가 커리를 준비를 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믿고 맡겨주시고요. 자, 이제 중등 국어에서 우선 이제 첫 번째 항목이 교육과정 필수 작품 선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말 그대로 첫 번째는 그 학년에 맞는 작품, 가장 적합한 작품, 그 다음에 그때 알아야 할 개념 이런 건데, 개념은 중등에서 다 필요한 거를 1학년 때부터 저희는 해요.
1학년 처음 왔을 때부터 하는데, 이제 그 다음 게 이제 교과서 작품 이외에, 교과서 작품 이외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연계 작품을 저희가 같이 친구들하고 이제 수업을 국어 시간에 진행을 하는데, 되게 귀여운 거는 1학년 애들이에요. 1학년 애들은 자기가 국어 수업을 하는 것도 그렇게 사실 많은 친구들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1학년은. 그럼 자기가 국어 수업을 나름 한다는 어떤 이렇게 어깨 뿜뿜이 있어요. 되게 프라이드가 나는 되게 잘하고 있어. 막 이러고. 근데 교과서를 배운 거를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도 신기한데, 그거는 이제 조금 단계 넘어선 것 같아요. 그건 한 몇 년 전에 그랬어요. 몇 년 전에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 학교에서 나왔어요. 뭐 이런 얘기를 몇 년 전에 했는데, 요즘은 친구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학교에서 이 작품을 배운 거는 맞는데 학교 선생님도 다른 연계 작품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 국어학원에서 또 배운 거죠. 그래서 저 아는 척했어요. 저 손 들고 얘기했어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이런 피드백은 애들 너무 귀엽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품을 우선 먼저 다뤄보고 내용 파악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도 필요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뭐 솔직히 말하면 혼자서 또 찾아보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등국어 저희 국어학원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뭘 중요시하냐면, 제가 자료집에는 저희 중등국어의 한 페이지 정도 이제 그 교재를 실어놨어요. 물론 어머님들이 원하시면 오셔서 교재를 보셔도 되고요. 지금 저희가 교재를 다 자체 제작을 한다고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그 학년에서 친구들한테 가장 필요한 부분을 개념을 다지는 거에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작품도 교과서에 있는 또는 그 학년에 필요한 작품 이외에 연계된 작품들을 계속 끊임없이 가지고 와서 학생들과 다루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1학년 애들은 그냥 작품이 있고 선생님이 뭐 하나 A 작품을 알려주면 B 작품을 또 알려주나 보다, C 작품을 알려주나 보다 이러는데, 이제 2학년 특히 3학년 요 정도 되는 오래 다니는 친구들은 이제 알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연계해서 B, C 작품을 가지고 오셨구나. 이 정도 애들 알고, 그럴 때 진짜 기특하죠. 애들이 이제 국어 강사화 되는 것처럼 저희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이제 아이들도 같이 이렇게 이제 가지고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뭐 이제 과정 시험 끝나고 나면은 지필고사를 볼 때는 지필고사 준비가 되지만 지필고사가 안 보는 자유학계제는 1학년, 그러니까 정말 그냥 마냥 즐거운 우리 1학년 아이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조금의 스트레스를 줘서 어쨌든 하고자 하는 그 공부, 일단 첫 번째가 이제 그렇게 해서 과정평가를 보게 돼요. 이제 그 과정평가를 보는데 복습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건데, 복습도 복습이지만 공부하는, 혼자서 정리를 해보고 혼자서 문제를 적용해보고 이런 연습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고 나면 당연히 학생과도 클리닉, 그다음에 어머님들한테도 이제 상담 연락을 드리고요. 이제 그때 시험을 잘 보고 못 본 거는 훗날 이 학생의 성적이나 어떤 국어 실력과는 별개예요. 뭐 아주 별개라고 말하기 그런데, 왜냐면 말 그대로 연습이에요.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구나, 그냥 이렇게 가만히 읽으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어떻게 썸머를 또는 딸딸딸딸 외워서 시험을 다 잘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어려운 문제도 몇 문제씩 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런 문제에서 틀렸을 때 너의 공부 방법이 지금 외워서 하고 있다라는 거를 선생님들이 찾죠. 선생님들이 찾아내요. 그런 거 어머님들께 또 아이하고 같이 이야기할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그렇게 아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즐겁게 마냥 행복하고 있지만, 사실 그 밑작업과 뒤에서 엄청나게 중2, 중3보다 사실 중1에 선생님들 에너지 쏟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아이들은 그냥 마냥 행복하니까 그냥 늘 행복하지만 나는 이걸 좀 봐봐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안내해줘야 되거든요. 애들이 그렇잖아요. 네, 그러고 이제 저희 지금 여기에 보면은 어휘집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이번 과정까지 이제 어휘를 했어요. 어휘집을, 형설지공 어휘집인데 이번에 어휘집을 좀 개정을 했어요. 근데 어휘는
뭐 어머님들 말 안 하셔도 되게 전화하셔서 그 얘기 많이 말씀하세요. 우리 아이가 이제 어휘가 많이 부족해요. 책을 많이 안 읽었어요. 그리고 뭐 이런 말씀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뭐 모든 아이들이 그래요. 그래서 뭐 시험 이렇게 문제를 하다가도 어떤 작품의 문학을 내용 파악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어떤 이제 뭐 사자성어 같은 거 이런 건 뭐 이루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제 사자성어 같은 것도 이제 친구들이 이제 물어요. 어디서 들은 게 있어서 이제 수능에서는 사자성어를 찾는 건 안 나온다면서요. 뭐 이런 거 뭐. 그러니까 자기 이거 안 하겠다고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얘가 많은 경우 이거는 수능 국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휘를 모르면 내용을 파악을 했다 하더라도 그 보기 문항에서 또는 문제에서 문항 그 어휘를 모르기 때문에 답을 못 고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럴 경우는 진짜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게 어휘 수준이 진짜 상당히 많이 심각해요. 많이 심각해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실제로 이런 예도 있었어요. 지문에 뭐 좌중이 웃었다. 어떠한 상황에서 좌중이 웃었다. 그래서 글을 쓰는데 정말 좌중이가 웃었다. 자, 그 좌중이라는 이 단어를 어휘를 몰라서 좌중이가를 대명사로 좌중이가 웃었다 한 거죠. 근데 이게 고3이 한 거예요. 또 있어요. 이거 농담이 아니라 저희 진짜 이거 가장 최근에 있는 거거든요. 가장 최근에 이제 뭐 고전소설 이렇게 하다가 지아비가 나왔어요. 선생님, 지아비가 지 아빠예요? 라고 묻는 거. 농담이 아니라 웃기려고 제가 여기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아이들의 어휘 수준이에요. 어휘는 뭐 진짜 뭐 어머니도 아시듯이 책을 많이 읽고 어떤 뭐 다양한 이런 언어에 노출이 많이 돼야지 어휘가 뭐 늘 수밖에 없지만 현재 그럴 수 없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휘집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이제 테스트 보고, 그리고 이제 도서토론 시간에서도 모르는 단어 이런 거 아이들이 모를 만한 것들 찾아서 다시 수업 시간에 언급하고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반복해서 테스트 보고 해요. 근데 이제 왜 개정을 했냐면 수능 문제에서도 가장 그다음에 국어 이제 문학이나 이런 문제를 풀면서 빈번하게 나오는 어떤 어휘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들인데 아이들이 어려워서 이렇게 뭐 목가적, 고답적 이런 단어들, 그러니까 중등 필수 어휘는 아니지만 작품을 해석하거나 하는데 필요한 단어들, 그 다음에 뭐 문법을 하는데 아이들이 문법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규칙을 외울 수는 있으나 그 규칙을 풀었을 때 형태소, 어간, 어미가 뭐죠? 라고 했을 때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정확하게 개념을 알아야지 고등에서 그거를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첨가된 걸 이제 저희가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1과정부터 이제 다시 쓸 건데 그렇게 해서 아이들 계속 이제 끊임없이 반복하고 이제 테스트 보고 당연히 잘 안 되면 남기고 해서 좀 아이들한테 공부 잘 할 수 있게 이제 이끌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여태까지 그렇게 하고 있었고, 그래서 중등 국어는 그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독서 프로그램이에요. 자, 근데 사실 제가 국어던 독서던 중요한 건 왜 하필 중등에서 바쁜데 내신도 해야 되는데 독서 프로그램을 왜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독서 프로그램만 또 따로 하는 학원이 있죠. 학원이 있는데 저희는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까 제가 첫 번째 그 세 가지 영역을 동그라미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이 세 가지는 따로 할 수가 없어요. 다 같이 영역으로 맞물려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작품을 하나를 배웠는데 우선 저랑 수업 시간에 그때 이제 그 하늘을 말 것만 수업을 했는데 저랑 수업을 하면서 그 아이 등장인물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심리 상태를 들여다보는 거죠. 이런 수업을 하고 국어 시간에 가선 그 작품에 대한 배경,
그 다음에 그 작품에서 하는 갈등, 소설 속에서의 갈등 요소는 어떤 거고 시점은 어떤 거라는 거를 다시 이제 개념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혼자 책만 따로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국어 따로 개념만 하는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이 계속 저희가 국어 파트와 독서 파트가 함께 같이 커리를 짜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독서 수업에서는 지금 제가 필독서 읽기를 가장 크게 해놓고 이제 3가지 영역으로 보았는데, 문학의 보편성, 독해력, 표현력 이거 보면은 이거 다 지금 우리 대입에서도 엄청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 문학의 보편성이라는 거는 이제 간단히 말하면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등장인물의 어떤 성격, 심리, 주제 파악 이런 것들 일반 국어 수업에서는 일단 작품을 보고 나면 선생님이 알려주세요. 또는 내가 기존에 배운 것도 있고 자습서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한 권의 소설책 속에서는 거기에 주제가 나와 있거나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정해진 주제도 없고. 헌데 그래도 작가가 이런 의미로 또는 이걸 상징하기 위해서 작품을 내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아이들이 긴 호흡으로 쭉 읽어내려가면서 아, 여기서는 이런 걸 나타내려고 하는구나. 이런 걸 자꾸 찾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거를 제가 선행과제에서 저희가 교재에서 선행과제를 해서 물어보고 선행과제에서 놓쳤으면 수업 시간에 다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딱 물어보지 않아도 다른 친구가 A라는 친구가 와서 얘기를 해요. 그럼 B라는 친구는 다른 얘기를 하면은 C라는 얘기는 나도 A같이 얘기했는데 D도 A같이 얘기했는데 그럼 B는 혼자 생각하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과정들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한편으로 이제 이 남자친구들이 지금 요게 제가 인물의 성격 심리 파악 해놨는데 정말 힘들어해요. 제가 선행과제에서 소설책 선행과제를 하면 대부분 선행과제에 뭐를 넣어놓냐면 등장인물의 심리, 등장인물의 성격을 쓰시오라는 부분을 해놔요. 그러면은 어떤 부분을 발췌를 해서 넣는 게 아니라 책 전반적인 그 A라는 등장인물은 어떤 성격이야 라는 걸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A라는 등장인물이 사실은 되게 진취적이고 호기심 많고 도전적이고 뭐 이런 성향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어떤 사건이 발생해요. 그래서 친구를 쳤어요. 주먹으로. 그래서 이제 싸움이 났죠. 그러면 아이들이 A라는 등장인물 성격 찾아오세요. 성격이 뭐예요? 심리가 뭐예요? 그러면 그 부분만 찾아서 폭력적이다. 이렇게 써오는 거죠. 근데 그거는 글 전체를 놓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을 근데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숙제 그거예요. 아, 선생님 이거 하나에서 다 어떻게 성격을 말해요? 막 이런데 일단 그 단어 선택도 잘하기 힘들어하고 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걸 찾는 것도 힘들어하고 힘들어도 해야죠. 계속 하다 보면 나아져요. 정말 너무 신기하게.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낫고 2학년 때보다 3학년 때가 훨씬 더 낫고 나아져요. 분명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문학의 보편성을 본다면 두 번째는 이제 독해력이에요. 아까 뭐 독해력 부분에서는 초반에 말씀드렸으니까 크게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하나 있다면 저희가 소설책을 읽던 비문학을 읽던 반드시 그 부분에 관련된 개념이나 텍스트들은 한 번씩은 꼭 짚고 넘어간다는 거. 근데 저희가 이제 이번 과정부터 새로 이제 하게 되는 게 비문학 과제를 하나씩 더 들어가게 추가가 됐어요. 근데 이제 말 그대로 비문학은 이제 아주 어려운 문제가 이제 수능에선 출제되지 않을 거라는 거. 그러면 평균 이상만 하자. 그거 뭐야? 연습, 꾸준 이거거든요. 근데 중등에서 필요한 거는 문제풀이는 아니에요. 중등에서는 아이가 1번, 2번, 3번을 찍어서 맞출 수도 있고 감으로 맞출 수도 있고 왜 국어 그런 거 있죠? 국어는 감이야. 뭐 유전자가 좋은 애들이 잘해. 그것도 솔직히 조금 있어요. 언어적인 감이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문제 맞추면 그러면 걔는 나는 비문학 잘하네 이렇게 넘어가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등에서 필요한 건 비문학이 있으면 그 비문학에서 챕터, 그러니까 문단별로 말하고자 하는 걸 한 문장으로 다시 요약하기. 이거 요약하기 애들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요약하라고 그러면 첫 번째 문장 그대로 써서 내고 아니면 뒤에 문장 그대로 써서 내고 또는 좀 나은 애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마지막 문장을 섞어서 쓰고 이게 다거든요. 그렇게 하면 내용 파악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문학에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비문학 과제는 문제풀이보다는 각
각 문단별로, 그리고 그 문단과 문단을 연결했을 때 전체가 뭘 말하고 있는지 핵심 파악하는 거 계속 연습하는 거야. 근데 아마 재미없을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애들이 재미없을 거 하지만 재밌게 잘 데려갈게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에 표현력은 저희가 활동하기라고 보시면 돼요. 독서 프로그램에서 한 주는 디베이트를 하고 한 주는 글쓰기를 하는데, 자, 이 부분 이제 뭐 고등 그 대입 시험에서도 굉장히 중요시 다루고 있는 부분이지만 수시가 좀 줄어든다 한들 정시를 많이 늘리는 건 맞지만 수시에서 분명히 해당되는 부분은 생기부, 면접, 제일 중요한 거죠. 자, 이런 거 지금 여기 다 들어갔다는 거야. 뭐 대입까지 안 가도 돼요. 고입만 해도 면접, 그 다음에 생기부 다 들어가죠. 수행평가를 보여도 하물며 저 지금 얼마 전에 수행평가 체육 논술 하는 거 봤어요. 모든 건 다 글쓰기예요. 글쓰기 기본이죠. 그러니까 글쓰기 첨삭 선생님들 개별적으로 다 첨삭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면접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제 상상고 간 친구가 면접을 보고 저한테 진짜 바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선생님이랑 수업할 때 했던 얘기 저 면접에서 다 써먹었어요. 되게 감사해요. 이러면서 전화 왔는데 저 진짜 너무 고맙더라고요. 고마운 이유는 저한테 전화를 해줘서가 아니라 그 친구는 수업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그걸 면접에서도 다시 상기시킬 수 있어서 제가 되게 고마웠거든요. 근데 그때 그 상상고 간 그 작년 친구들이 좀 여러 명이 있었거든요. 저희 학원에서. 그 친구들이 모두 다 독서토론 시간에 다루었던 주제, 독서토론 시간에 나눴던 디베이트 고맙다.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 실제 아이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고입이든 대입이든 말을 하는 태도, 말을 하는 습관, 그 다음에 내가 머릿속에 있는 것을 자꾸 꺼내서 연습하는 게 그게 글쓰기고 그게 디베이트인 거죠.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이 독서토론 시간에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앞서 다시 왜 그러면 이거를 지금 중학교 때 해야 되느냐? 중학교 때밖에 할 시간이 없는 거죠. 고등학교 갈 때 책을 못 읽어요. 고등학교 진짜 책 엄청 잘 읽는 친구 봤는데 그래도 뭐 한 몇 달에 한 권 저한테 선생님 저 이번에는 이 책을 다 읽었어요 저한테 얘기해주는 친구 지금 안양 외고 간 친구 한 친구 봤어요. 그리고 거의 없어요. 친구들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잘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는 지금 요런 거는 자료집에 가면 다 있어요, 언니들. 근데 이제 요거 하나 예시를 든다면 제가 이제 이 책을 수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대학교 가서 또는 아니야 대학교가 아니지 대입을 위해 그다음에 고입을 위해 생기부에 이제 글을 쓸 땐 독후 활동, 독서 활동이 따로 이제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과목에 또는 내가 어떤 거를 원해서 뭘 목표를 삼아서 이 책을 읽었어야 하는 그 동기부여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면은 그냥 인터넷 서핑을 하면 얘 뭐 경제에 대한 뭐 기아에 대한 뭐 어떻게 해서 뭐 국제적인 뭐 요런 키워드 이렇게 나뉘어져요.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 이 안에 있는 어떤 경제 구조, 경제학, 그리고 또 이 안에 보면은 그 기아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리더의 자세, 와, 이런 리더가 있으면 이게 다 되네? 이런 거, 뭐 등등, 이 안에 막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읽은 책 한 권에 내가 무슨 주제를 잡아서 거기에 세특에 집어넣느냐가 중요한 거죠. 대학에서는 그걸 보는 거거든요. 고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얼마나 어려운 책을 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책이 나한테 어떻게 소화가 되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건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1학년, 2학년 교과서에 있는 지금 목록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 책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와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저랑 우리 중등 독서 토론에서 수업을 해서 다뤘던 주제, 그 다음에 원고지에다가 글을 썼던 거 이것들을 야무진 친구들은 생기부에 다 올려요. 그런 친구들 정말 많이 봤고 저도 그렇게 권하고 그래서 버리지 마시고 가지고 있다가 고등부 올라가서는 조금 수정해서 세특에 올리고 중등에서도 생기부에서 쓸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업 시간에 이제 글 쓰는 거나 이런 걸 다 하니까 이런 것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이제 자료집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에서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미 개념이 되어 있어야 되고 비문학 어렵지 않기 때문에 비문학에 대한 꾸준하게 훈련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미 중학교 때 많이 잡혀 있으면 훨씬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중학교만 여유롭게 그거 아시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그 2% 어떤 상위 클래스에 있는 가장형은 실제로 점수화되지 않는 거 또는 당장 뭔가 이렇게 필요하지 않는 거 이런 걸 공부해두는 친구가 정말 그 2%가 꽉 채워진다는 거 그걸로 결정되거든요. 똑같이 애들 다 열심히 해요. 네, 그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지금 가장 해맑을 때 시간 여유로울 때 지금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고등학교 때는 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기억하시고 제가 요거는 이제 제가 따로 일단 뺐는데 뭐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어머님들이 상담 전화 주시면 말씀해 드릴 수는 있는데 제일 고입해서 걱정하시는 분이 하는 영역이 우리가 가도 될까? 갔으면 좋겠는데 성적은 어떨까? 그랬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일반고의 분위기와 그래도 이제 좀 특목고의 어떤 분위기를 해서 특목고 분위기 때문에 내신을 설령 못해도 스트레스 좀 받아도 특목고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등등 이런 이제 두 가지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세요. 아이도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물론 학생별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답은 다를 수밖에 없으나 분명한 건 둘 중에 하나 이분법은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 이분법을 했을 땐 둘 다 망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분위기에 되게 휩싸이는 친구여서 그냥 분위기 좋은 특목고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친구는 분위기에 휩싸이기 때문에 그만큼 감정이 약한 친구예요. 가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내가 공부를 못하면 그만큼 자존감 더 많이 상하고 더 힘들어하고 거기서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조금 더 이렇게 생활 패턴은 더 좋을 수는 있으나 그러니까 뭔가가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그거는 제가 여기서 중학교 친구들을 만나보고 그 다음에 고등부를 쭉 올려보고 고3까지 제가 가르치진 않지만 제가 고등부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면서 계속 보잖아요. 그건 정말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걸 해온 거는 학생하고 분위기 또는 내신 정시 수시 이런 것들로 결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결정하지 마시고 정말 아이하고 이제 여러 가지 항목들을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고민을 해보시고 이제 그런 게 앞으로 이제 아이 학생의 이제 미래나 이제 좀 입시 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온라인 설명회라 길지 않게 하려고 최대한 압축해서 사실 자료집 다운받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자료집에 있는 거 다 빼고 쭉쭉쭉쭉 압축 줄였거든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저도 중학교 또 이렇게 딸을 가지고 딸이 있는 엄마로서 아이들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딸이 지금 이 시기에 이걸 공부해야지 나중에 도움이 될 거야. 고등학교 가서 덜 힘들 거야. 이런 생각으로 우리 선생님들하고 커리를 준비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어머님이 정말 대놓고 저한테 물어보신 어머니 계셨어요. 여기 평촌에 학원, 국어학원 이렇게 몇 있는데 차이가 뭐냐. 근데 사실 저는 다른 학원의 커리는 잘 몰라요. 그걸 다 일일이 다 볼 수도 없고 볼 필요도 없고. 근데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딱 하나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 중등의 선생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중등뿐만 아니라 정동민에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퀄리티는 저는 그 무엇보다도 자신할 수 있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끼리 중등 선생님들끼리 늘 만나서 애들 얘기하고 어떤 친구의 좀 힘든 점 얘기하면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요 막 이런 얘기할 때 전 진짜 얘기해요. 이보다 더 어떻게 열심히 해요?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에게 대하고 있고 진심을 다해서 대하고 있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하지 않고 있다는 거는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언니. 네, 혹시 질문이 없죠?
맞죠? 네, 그러면 뭐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네, 그러면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